근데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스탈린에게 잔인한 인간이니까 예, 예. 연해주 동포를 이제 싹 이제 이게 이제 두고두고 이제 그 자꾸 일본이랑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예. 연해주 동포들이 아니, 두만강 건너서 자꾸 습격하려고 그러고 만주 그렇죠. 들어가서 습격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야 이것들 싹 저기 좀 중앙아시아에 내다 팽개쳐 이렇게 된 거라 옛날에 뭐 우리한테 충성 바쳤어. 아 그건 옛날 얘기고. 그 옛날 이야기고.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이게 또 이렇게 대가 굵으니까 이 조선 동포들이 예, 예. 야 그걸 좀 배웠다는 애들이 대가 굵는다며. 오케이 그러면 그 열차 태우는 그 작전 벌어지기 전에 전에요. 그 배웠다는 애들 한 3,000명 집집마다 방문해서 끌어내다가 머리에다 총알 받아서 묵어. 3,000명. 3,000명을 죽였죠. 예. 지식인들 3,000명을 처형을 하고. 아 이건 직접 문서에서 확인한 거예요. 예. 문서에서도 연구자들이. 예, 맞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한 20만 명, 30만 명 되는 사람들을 열차간에 그냥 태워서 그러니까 이걸 뭐 연해주 동포의 중앙아시아 이주 좌빨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학살 추방입니다. 그냥. 그렇죠. 이제 옛날에는 우리 비올 때 강제 이주였는데 최근에는 다 이주로 하죠. 자가 좌빨들 나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해 겨울에 8만 명인가 숨져요. 그러니까 그냥 그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중앙아시아는 더 춥잖아 우크라이나보다. 더 춥죠. 우크라이나 겨울도 얼마나 추워. 네, 거기다 예. 그냥 내팽개치니까 10월 달에 10월 달에. 9월 10월에 이게 이제 고려인 코레이스키의 출발점이죠. 그렇죠. 예. 자, 이 와중에 우리 홍 장군께서는 그래도 예, 비교적 점잖은 취급을 받으셔서 그 허허벌판에 내팽개침 안 당하시고 예. 카자흐스탄 극장 수위로 발령받아서 열심히 극장표 검사하시다가 참 194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상하기에도 참 극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거의 한 30%가 숨지고 살아남아서 땅 파고 몸 팔고 가고 이제 지금은 다 시정하고 다 그쪽 유지가 됐지만 그때 그렇게 했죠. 자, 끔찍한 일이죠.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제기돼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제 사실 이런 내용으로 보면은 홍범도 장군을 육사에서 기리기에는 거북한 차원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동상이 문제는 이제 뭐 그전까지 문제가 안 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 졸속으로 그 형상을 만들어 갖다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맥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어서 그 같은 별 이야기도 못 하고 육군 또 사관학교 교장이 또 이제 완전히 이제 문에 충복이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이제 그 이념적인 선명성을 이제 드러내고 하니까 군 인맥에서 이제 이때다 싶어가지고 말하자면 홍범도 장군 형상은 이건 안 맞다라고 해서 결정해서 이제 발표해서 밀어붙였죠. 네. 근데 이게 과연 잘한 일일까? 아니면은 그 홍범도가 분명히 홍범도 장군이 육사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 국민들 대부분 다 이해를 할 건데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또 그 아주 집요한 또 자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우리 백모 선생님 10여 년 전부터 상당히 그 경력이 화려한데 한번 이야기를 해봐 주시죠. 예. 뭐 직업이 싸움이잖아. 직업이 담론 싸움이고 아니면 아스팔트 싸움인데. 이제 제가 자료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딱 10년 전에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 역사교과서 국정화 싸움이 있었어요.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면 보여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그걸 극렬하게 반대를 하다 감옥까지 갔다 왔잖아요. 까딱했으면 3년 살 뻔했어요. 5년이나. 근데 위증을 밝히는 바람에 제가 저걸로 나왔지. 근데 어쨌거나 그럼 남들은 제가 박 대통령의 알파에 오메가까지 전부 다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박 대통령 감옥 들어가기 전까지 엄청 비판적이었어요. 특히 국정화 이 부분에서는. 아니 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는 저를 중박으로 분류했어. 쟤는 반박도 아니고 친박도 아니다.
그래서 그렇죠. 중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니까. 그때 그렇죠. 제가 뉴델리 주피를 해서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이건 중요한 얘기라서 이건 이제 육사 이 문제랑 이런 거를 이런 문제들은 이건 정치 게임이라서 알으셔야 돼 네, 사람들이. 그렇죠. 제가 제가 참 저 이명박 되게 싫어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청와대에서 칼 맞은 적이 없어. 박 대통령 때 칼 3번 맞았어 청와대에서. 그래서 첫 번째 칼은 뭐였냐면 백모가 원로 엘모 교수랑 원로 언론인 시모 씨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저기 뭐야 정경련에 가서 삥을 뜯으려 그런다라는 보고서를 청와대가 국정원에 준 거야. 그래서 그런데 그 보고서를 받은 국정원 실무자가 좀 이상해서 K모 교수한테 이거 백모 이 사람 이럴 사람 아닌데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K모가 나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엘모 원로 교수와 C모 원로 언론인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서 함께 안 다닌다. 그런 일을 한번 당했고요. 두 번째는 뭐 저거지 그 저기 뭐야 저거 뭐야 그 자유총연맹의 그때 회장이 K모 씨인데 예, 저랑 알만한 사람이야. 예. 근데 이 K모 씨가 그 학력 중졸인데 나 저기 뭐 CIA 한국 책임자라고 돌아다니면서 사기쳐가지고 사람 이렇게 거의 자살에 이르게 만들고 뭐 이러다가 감옥 간 사람이 있어요. 예. 엠모 씨라고. 근데 이 K모 회장이 이 사기꾼 엠모 씨를 자기 방에 들여다 놓고서 맨날 자주 만나. 그 소문이 나한테까지 들어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저기 자청련의 그 S 부장이라고 자청련에서 그 뿌리가 그 굵은 부장이에요. 네. S 부장한테 나 저 국정원 멤버 잘 모르지만 자청련에 국정원 그 IO 드나드니까 책임자 그 국정원 IO 시켜가지고 청와대 IO 청와대도 또 국정원에 드나들잖아 민정실에 예, 있어. 그 IO한테 말을 해서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청와대 민정실에서 그 자청련 그 회장한테 저기 총재한테 얘기 좀 해라. 이게 망신살스러운 거냐. 이거 오해받기 딱 좋다. 그러고 나서 까맣게 있건데 한 보름 지나서 이 자청련의 이 K 총재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 자네인가? 자네가 내가 뭐 엠버식이랑 같이 논다고 그렇게 얘기를 막 하고 그러나? 그래서 아니 그런 적 없는데요. 자네가 얘기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나한테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나 누구신지 알겠다. K모. 돌아버리잖아. 예. 아니 우리 자청련의 그 S 부장이 자네한테서 얘기 듣고서 청와대에 말했다 그러는데 저 그런 적 없는데. 내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나 박근혜 청와대 보고서 오줌도 안 싼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정도 정보를 줬으면 그렇죠. 그 정보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막 이상하게 들어갔고. 이 박근혜 청와대 이 비서관 개새끼들 입장에서는 그 소스 백모 그건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백모한테 들었습니다. 총재님 이러고서 얘기를 한 거야. 어떤 새끼가 얘기했을지 생각이 나고. 내가 감옥에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내가 우수석 있잖아. 우수석 누구지? 우병우. 우병우. 근데 우병우 그래서 얼굴도 안 보잖아. 그렇죠. 내가 보면은 싸대기를 가길라 그래요. 우병우가 했든지 우병우 바로 미치한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 칼 말, 세 번째 칼은 뭐였냐면 나 윤창중이랑 친하지가 않아. 윤창중이가 나 입 바른 소리 하는 거 아니까 윤창중이가 나를 불러가지고 되게 도와달래. 그래서 내가 당신 그런 일 없냐? 없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했죠. 윤창중한테. 그러면 내가 김현장 내 파트너들 좀 아니까 내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미국의 변호사, 미국인, 백인, 동부, 성희롱 전문 그런 변호사, 미국은 굉장히 변호사들이 전부 전문화돼 있다. 그렇죠. 예. 그거 내가 구해줄게. 그리고 그거 아마 돈이 이런 정도 사건은 당신 말대로 당신이 결백하면 돈 별로 안 드니까 한 5,000불, 10,000불 이내에서 끝날 텐데 당신이 돈 쓰기 싫으면 내가 그것도 구해줄게. 나한테 나중에 연락 줘. 그래 놓고 또 내가 김현장의 또 그 파트너한테 또 애걸복걸해서 미국 변호사까지 구해놨어. 난 딱 거기까지야. 근데 윤창중이 그걸 안 쓰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 이상하네. 그랬어. 아니 그런데 갑자기 나랑 별로 난 상의도 없었어. 그 저기 할인각에서 자기 결백하다고 기자회견했어요. 그렇죠. 예.
그걸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그 홍보실이에요. 청와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그 출입 기자들 데려다 놓고 부장들이잖아. 부장 차장 클래스 그렇죠. 아니야, 출입 기자가. 백모가 이 기자회견을 전 총괄 기획해서 하림각 장소를 빌리고 윤창중을 차에 태워서 하림각에 데려다 주고 하림각에서 빼냈다. 참 오해도 많이 받았다. 아니 나 같은 눈명했었네. 야인한테 내가 그래서 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제가 박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서 내가 굉장히 그걸 마크하고 뛰었지.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박 대통령이 한 일이 전부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이제 틀어들리는 자료화면이랑 연결된 걸 할게요. 박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 정상화를 하시겠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저기 뉴데일리에 금요일 날이야. 글을 썼어. 지금 당신 봐라. 교육문화수석 김상률이는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좌파다. 식민지 운운해가지고 팔아먹던 사람이다.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 식민지나 다름없다라는 그런 관점에 글 쓰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김상률이는 후기 식민지 이론. 그다음에 국사편창위원장 김정배는 우리나라 상고사학계가 주사파에 의해서 완전히 영향을 받아가지고 개소리 할 때 그거 옆에서 뜯어말리질 않았던 이상한 영감이다. 교육부 장관 황우려는 사람은 점잖고 그런데 이런 싸움을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유부남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황우려 장관이 그래, 김정배가 그래, 김상률이 그런데 이 싸움 어떻게 하려고 100점 100패다 걸면 이거 무시무시한 싸움이다. 걸지 말아라. 나 그때 진짜 박 대통령 그 리더십의 한계를 진짜 봤는데 걸지 말아라 하니까 월요일 날 내가 금요일 날 그거 해가지고 발칵 청와대가 비상회의가 소집됐어요. 그렇죠. 그 비상회의 중에 나한테 전화가 와서 회의가 소집된 줄 알아. 후배가 비서관이 형님 어떻게 글을 그렇게 씁니까 하면서 이제 자기 딴에는 나 가르친다고 내가 나중에 들으니까 스피커폰으로 걸고 했다. 그럼 이제 거기 수석들이랑 다 앉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거기다 내가 이 개씨 발 조 같은 놈아 야 이 개 새끼야 비서라는 건 사표를 넣고 다녀야 돼. 그렇지. 너희 새끼 어디서 배워 처먹어서 나한테 전화 걸어서 이따구 소리나 해. 이 개새끼야. 나 이 다음에 길거리에서 마주치지 마. 나 죽통 날라가. 이 조망아. 아이고 큰 소리. 저 비서관들 길거리 어사하겠다. 아니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선배님하고 인사한다 도망가라 그러더라고. 몇 달에 만났는데 나 돌아버리고. 그래가지고 네 진짜 옛날 얘기 나오니까 밑도 끝도 없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얘기를 할게요. 박 대통령의 그 리더십의 한계가 그런 데서 나오는데 그게 금요일 토요일 사건인데 월요일 날 교육부 차관 바꾸고 화요일 날 일치더라고. 그렇죠. 또 그러니까 제대로 못 켰네. 아니 교육부 차관 하나 바꿔서 이게 싸울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지금 그렇지. 내가 이 일이 육사 그 군인들한테 얘기하느라고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큰 싸움인지. 그렇죠. 함부로 설건드렸다가 큰일 나는 싸움이다 이거.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붙으니까 나는 또 같이 이제 질 때 지더라도 같이 싸워줘야 될 거 아니야. 저거 되지도 않을 싸움하고 팔짱 끼고 있으면 또 백모가 아니잖아. 그렇죠. 되지 않을 싸움 알면서 가서 또 몸빵은 해줘야 되잖아. 몸빵을 근사하게 했죠. 자료화면 하나 보세요. 제가 이거 몸빵 너무 잘해가지고 이게 네이버 실검 1위 같습니다. 백토대첩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다 지금 착해졌어라 그러시죠. 누군데 아니요. 그런데 역사라는 건 계급의 관점에서 써야 되는 것이고 계급의 관점에서 역사 해석을 선택하는 것이 일상적 투쟁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다라고 누가 말할게요? 이 교수님이 2001년에 말씀하셨거든요. 이 교수님이 2001년에 말씀하셨어요. 이 교수님 논문에서 논문 제목이 한국의 교과서 운동과 향후 전망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왜 나왔냐? 당시 국정으로 그래도 괜찮게 나오는 교과서를 검정으로 바꾸자라고 쳐들어가면서 나온 이런 논문들이 그 해에 많이 나와요. 이 교수님 쓰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그대로 읽어드려요? 자신의 계급에 유리한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일상투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2000년대, 2001년에. 아무튼 뭐 무슨 글을 가지고 말씀하신지 모르겠고. 아니요. 이 교수님 논문 제목이 한국의 교과서 운동과 향후 그 부분 전망. 좀 충분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이렇게 까긴 제대로 깠어요. 이 교수 본인이 10년 전에 쓴 논문, 즉 각 계급이 자신의 입장에 맞는 역사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한 논문을 들이댔는데 정작 본인은 자기가 그런 논문을 썼다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시류에 맞춰서 아무 소리나 막 하는 앵무새였던 거야. 이게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도덕 철학적, 정치 철학적인 얘기인데 그렇죠. 본인은 기억을 못해. 그래서 제대로 깐 거야. 자, 이렇게 깠으니까 제가 떴을 것 같아요. 떴을 것 같은데. 지상파 막 나가고. 사실 나도 봤는데. 막 얘기 막 출연하고 지상파 막 부르고 뭐 해가지고 왕창 제압을 할 수 있는 계급 사관을 자기가 썼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자기가 쓴 걸 딱 기억을 해서 못하는 걸 지적을 한대. 그렇죠. 떠야 되잖아. 어. 뜨기는 밟혔어. 밟혔어. 지상파에서 안 불러요. 그러니까 육사나 군인들 잘 들어두세요. 안 불러요. 찍혀. 쟤들이 문화 권력, 정신 권력을 이 정도로 막강하게 장악하고 있어요. 역사 해석과 가치관을 막강하게 장악해요. 그것도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이제 30년이 넘어 1990년경부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카르텔이 음으로 양으로 작동을 해서 이렇게 제대로 싸울 줄 알면은 그다음에 마이크를 뺏어버려. 유령을 만들죠. 예, 유령 만들어. 없는 사람 만들어요. 그때는 또 유튜브도 없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 그렇죠. 이 역사 전쟁이라는. 예. 군복 입은 사람들이 최일선 가야 돼? 거꾸로 묻는 거야. 그렇게 슬기로운 일은 아니죠. 네. 이제 동상을 치워버리고 싶거나 치워야 된다면은 네. 그 사실은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민간위원회 같은 걸 정확히 꾸려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대로 전공자들로 거기서 사실과 해석 모두를 다 전문가의 그 의견이 균형 있게 담긴 보고서를 받았어. 그리고 그 보고서에 바탕을 해서 말하자면 아주 수준에 맞게 동상 철거에 대한 부분을 입장을 핀포인팅을 해서 내놨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얻는 교훈은 역사전쟁의 제일선에는 민간인이나 교수 아주 적확한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군복 입은 사람이 나올 일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사 교정에서 이걸 드러내고 싶어도 민간인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보고서를 받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정확한 공론장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거기서 하고 이제 정책 결정에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자기 군복 입은 채로 저렇게 뻘썩 튀어나오면은 교만한 거지 무식하고. 그렇죠. 그리고 대응도 잘못할 수 있죠. 자, 이번 광주에서 말이에요. 정율선 그 역사 기념공원이 문제가 됐잖아. 그 과정을 한번 좀 잠깐 설명해 줘 보세요. 그렇죠. 이게 정부기관이나 본처가 나선 게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광주에서 일어난 특이한 일들을 특이한 진실을 알려온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호남 대안포럼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서 이번에 이게 이제 국가적인 공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이제 호남 대안포럼은 그동안 집요하게 이제 정율성 기념관과 음악재를 철회하라고 하는 그 캠페인을 벌여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광주에서 머물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다 이제 커졌죠. 네, 이런 식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민간인들이 나서야 될 영역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사 교정에서 흉상을 드러내는 것도 민간인 전문가들을 앞세워서 판을 깔아야 돼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아, 참나 이 사람들. 자, 그래서 이번 육사 측 움직임을 한마디로 좀 가혹하게 좀 평가를 해 주시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자, 역사전쟁인데 이거 내용은 육사 흉상이든 뭐든 간에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군인이 왜 나와? 군복 입은 사람들이 역사전쟁의 최일선에서 나와서 이거는 총 들고 가는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나옵니까? 군인은
알파의 오메가가 뭐냐면 내 총 들고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까 고민하는 게 군인이에요. 그렇죠. 똑바로 들어두세요. 군복 입은 사람들이 나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군인이 아니야. 그렇죠. 예. 군인의 사명은 역사전쟁 최일선이 아니에요. 예, 예. 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군인이 해야 될 싸움은 사실은 이 정신적 싸움이나 뭐 문화투쟁이나 혹은 역사전쟁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전쟁에 대한 정신적인 요소가 군으로서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의 정신적 전쟁. 그렇죠. 군인의 정신적 싸움이 뭐냐. 역사전쟁은 아니 육사 교정에 있으니까 드러내고 싶어. 그러면 그렇죠. 민간인 불러가지고 보고서 만들게 하고 위원회 만들게 해서 거기서 보고서 나와서 그걸로 움직이면 되는 거지. 그렇죠. 네. 이제 군인이 해야 되는 어떤 그 정신적 전쟁 이거 군인들이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도 말씀드렸잖아. 우리 그 2021년에